오늘 서울경찰청에서 31명의 일선의 이제 서장, 형사과장 등등등을 쭉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아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임박한 건 사실이고요. 시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걱정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다른 측면으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근혜란다. 그 윤석열 그 캠프에서 제가 이제 정책 총괄을 할 때 뭐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죠. 출입 기자들이. 그 가운데서 상시적으로 정책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하는 기자가 129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기자실로 들어갔죠.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추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이 보통 일진들이 한 4시간 정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자율규약처럼 해놓은 게 있는데,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에는 일진들이 거의 출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엊그제 이제 석방되고 와서 오늘까지 있으면 일진들이 대거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와서 그러면 뭐 비서실장이 수석들 모여라 뭐 회의하고 그러면 뭔가가 취재거리가 많고 윤석열이 진짜 살아 돌아온다, 뭐 기각이 돼서 온다, 뭐 그들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뭐 뉴스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막 이제 일진들이 출근을 해서 막 분주할 텐데,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전혀 변함이 없이 일진들이 거의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좀 다른 측면의 척도지만 그것은 역시나 대단한 뉴스거리가 그쪽에서 나올 게 없다, 새로울 게 없다,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각도에서의 척도를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사실 이거 되게 그 의미 있는 정황을 제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탤런트가 촉이거든, 촉. 그 분위기 파악하는 거. 근데 그 한 언론사의 옛날로 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일진은 어떤 역할이냐면, 모든 출입 부서의 정보가 가장 상위에 집결되는 현장 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장 기자 중에 가장 연조 있고 취재 능력이 있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기자야. 네. 그리고 검찰, 경찰, 뭐 각종 출입처의 정보 보고가 가장 잘 공유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 촉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용산 기자실 일진 방인데, 그 방에 거의 사람들이 안 나왔다. 윤석열이 탈옥했는데도 탈옥수는 다시 감옥으로 갈 거라고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보력이 모이는 곳이 청와대 일진 기자실이거든요. 원래는 용산 기자실인데, 걔들이 만약에 낌새가 있었으면 나와서 이제 다시 좌판 벌리고 어떻게 이제 또 가짜 뉴스 쓰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안 나왔다는 건 상당히 재밌는 정황이네요. 좀 재밌게 보셨나 봐요. 우리 목수님께서 신용환 교수님 응원합니다. 저에 대한 응원이 나온 거 이게 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재판관들도 어쨌든 재판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직업 윤리로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재판관이든 똑같은 어떤 동질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들이 수거 대상으로 중앙선거안 위원장을 거론하고 이재명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가지고 수거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중앙선거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그럼 대법관을 수고해 가지고 처단하라고 한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어쨌든 판사들인데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다시 복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생각을 해보면 명확관화하게 바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